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저기요, 네? 마음 듣고 갈래요? 마음이요? 너무 좋아요.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여러분의 마음은 요즘 어때요? 잘 지내고 있나요?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몰랐던 마음들 언제쯤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담긴 그 소중한 마음 읽어드립니다. 부산대학교 심리학과의 이고은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마음 얘기 나눠볼 텐데 오늘은 어떤 얘기로 우리 주제를 잡아볼까요? 네, 지금이 아마 중고등학교 기말고사 기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네네. 예, 벌써 쳤거나 아니면 이제 치거나 그럴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은 학기가 끝나도 방학이 없죠. 네, 특히 여름방학은 엄청 짧거든요. 네. 2주 정도만 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쉬는 동안도 쉴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기억을 더듬어서요. 10대의 마음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아, 우리가 돌아가는 겁니까? 네, 돌이켜 생각하면서 네. 그때 나를 떠올리면 지금의 10대 청소년들의 마음이 또 일면 이해되기도 하니까 한번 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10대의 부모가 되고 난 뒤에는 내 마음을 돌아보기보단 10대는 왜 그럴까 궁금증이 더 많아지는 우리 부모님들도 많으실 텐데 그래서 애가 중2예요. 애가 고3이에요. 정말 힘들어요. 이런 문자들 많이 오거든요. 맞아요. 마음이 들쭉날쭉 할 때이고 또 자기의 부담감은 엄청나게 크게 또 스트레스로 표현될 때고 하다 보니까 네. 10대가 또 그럴 때 아닌가요? 특히나 우리나라 10대들은. 맞아요. 일단 대답을 잘 안 하죠. 대답을 안 맞아요. 하고 대답 잘 안 하죠. 한 30번 부르면 쏙 이렇게 내밀고 네. 돌아보고 이런다 하더라고요. 이때는 굉장히 비교에 예민한 때라고 합니다. 사춘기 때는 신체의 변화가 크고 네. 이제는 거의 다 발달했다라고 봐야 되고 새로운 것들을 학습하면서 성장하는 시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는 친구들에 해당하는 또래 집단과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그들과 비교되는 일이 많아집니다. 비교가 이 10대 아이들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겠죠. 본인의 불편한 감정을 반항하는 행동이나 싸우고 공격하는 형태로 표현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네. 근데 이때 특히 이 형제 자매와 비교하고 또 비교당하는 청소년들이 많다고 그들이 하소연을 하거든요. 가족 내에서의 비교. 네. 이건 뭐 필연적인 어떤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뭐 네. 형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동생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네. 자연스럽게 이런 비교가 이루어집니다. 자기보다 공부를 잘하는 형이라거나 자기보다 잘생긴 오빠거나 뭐 이런 존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네. 그래서 아이를 야단칠 일이 있어도 형제끼리 비교해서 하는 꾸지람은 일단 안 하셔야 한다. 네.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기분이 나쁜 일이죠. 그렇죠. 존재만으로 이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엄마가 그런 야단을 치고 언제나 비교를 하게 되면 아이는 정말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야단 치시는 입장에서 비교라고 본인이 생각을 못하고 계신 경우가 많다는 맞아요. 거죠. 예. 아이들 느끼기에는 이게 비교인데 네. 엄마 아빠가 보기에는 비교를 한 적이 없다라고 네. 저는 이제 그런 간극. 고등학교가 돼서 모의고사 성적표를 갖고 갔는데 네. 그냥 엄마의 첫 마디가 야 너네 오빠는 이게 몇 점이었는데 너는 이게 다른 거야? 아니면 네가 못한 거야? 이렇게 딱 설명을 하시는데 보세요. 지금 나이가 40이 다 돼가는데도 이게 기억하고 있어. 잊혀지지 않잖아요. 예. 첫 마디를 기억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조심하셔야 되는 네. 거예요. 엄마는 엄마 기준에서 생각을 해보면 네네네. 오빠는 언어 영역이 뭐 100 몇십 점이었는데 너는 이게 뭐 100점 만점이야? 뭐야? 왜 이래? 이랬던 질문을 거죠. 했는데 몰라서. 근데 이게 비교당하는구나. 이게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네. 이런 거죠. 그래서
어른이 되고 나이가 굉장히 많아져도 상처를 남는 거 맞고요. 그리고 형제끼리 사실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앙금으로 남을 수도 있어요. 이게 비교가 되게 되면 네. 나는 아이들한테 그런 말을 무심결에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진짜 물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나는 그러니까 내가 혹시 비교했다고 생각하는 점들이 있었어? 대답 안 할까요? 엄마 그거 내 입으로 말을 해야 돼? 나는 전혀 몰랐다 야 그거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사춘기 친구들은 그런 걸 또 얘기해주지는 또 않을 것 같네요. 네. 예. 사춘기 때는 늘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중심이 마치 나인 것 같아가지고 자신감이 있다기보다 나 위주로 많은 생각을 해서 좀 그런 그렇죠. 거겠죠. 네, 예. 이제 머리의 그 범위가 어른만큼 많이 넓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의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본인은 그걸 잘 모르죠. 그렇죠. 예. 예, 기준이 그렇게 이제 박혀 있는 건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이 많을 거라는 착각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외모라든지 입고 나가는 옷이라든지 이런 거에 너무너무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센 척하고 과격하게 말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반응도 하고요. 네. 약간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자아도취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춘기의 애들 중에 특징이 하루 종일 거울 보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게 뭔가 본인이 예쁘거나 자아도취라기보다 네.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나를 본다라는 것을 의식해서 보고 있는 그런 행위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아이들의 마음은 하루는 자기 자신이 예뻐서 좋다가 또 하루는 내가 너무 못생겨서 죽고 싶었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예. 사춘기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호르몬 중에 그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조금 많이 분비되거든요. 옥시토신. 이게 발달하는 과정이라서 그래요. 네. 이게 자리를 잡기 위해서 좀 과하게 분비되는데 옥시토신 호르몬이 하는 일은 자의식을 좀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좀 강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좀 좋아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의식이 강해지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법도 우리가 배우게 되고 네. 다른 친구의 입장도 한번 고려해 보게 되고 부모님을 약간은 객관화해서 보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서서히 갖게 되는 거죠. 성장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근데 자의식을 강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좋아하게 하는 건 오히려 되게 좋은 거죠. 건전한 거다. 네, 그렇죠? 건전한 겁니다. 여러 가지 착각이라기보다 네. 이제 부모님을 객관화하면서 평범한 엄마 아빠의 사랑이었구나. 거기에서 나는 이제 뭐 세상에 존재하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네. 부모님께서는 그 너무 과한 칭찬도 경계하셔야겠지만 이때 자의식이 생기고 있는 아이에게 너무 야단을 치고 혼내기만 하는 것도 좀 경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나는 정말로 별로인 사람인가 보다를 자꾸 의식하게 되는 네. 거예요. 그러면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겠죠. 자아를 찾아가고 깊은 생각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응원을 해줄 수 있는 네. 이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는 역할을 보호자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좋은 말인데 참 쉽지는 어렵죠? 네, 왜냐면 않네요. 속에 천물이 나잖아요. 하는 거 쳐다보고 있으면. 네, 그렇죠. 이제 한 발짝 떨어져 나온다는 것이 좀 쉽지는 않지만 네. 아이가 건강하게 독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부모가 해야 된다. 이 생각을 자꾸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생각이 이상한 거 아니다. 네 때는 이런 생각 한다. 사실 아빠도 그랬다. 네 마음이 중요하듯이 다른 친구들 마음도 중요할 거다. 그리고 선생님도 생각이 있으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그 의식 자체를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부모님이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쨌든 너무 여기가 봤을 때 이게 옳다고 해서 혼내거나 하는 것보다는 네. 더욱더 그럴 것이다 응원해 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위로가 되는 어떤 공감을 해준달까요? 네. 아빠도 어릴 때 그랬는데 너도 그러네. 뭐 이런 얘기들이 네. 아이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화가 나시면 화를 내실 수 있어. 그런 장면에서는 아마 너의 어떤 입장에서는 화가 날 거야. 네. 이런 걸 공감해 볼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게끔 자꾸 사고가 확장될 수 있게끔 네. 하는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음악 한 곡 듣고요. 저 거울
넘어 하늘을 나를 거라고 달팽이도 넓고 거친 바다 끝에 꿈을 둔다고 나도 꿈을 말고 꿈을 찾으래 어서 남의 꿈을 빌려 꾸기라도 해 내게 강요하지 말아요 이건 내 길이 아닌걸 내밀지 말아요 너의 구겨진 꿈을 난 차라리 흘러갈래 모두 높은 곳으로 걸어볼 때 난 내 물결을 따라 Fall, fall along, fall along my way 난 차라리 날 재촉한다면 따뜻한 밥 위에 누워자 네, 오늘은요 10대의 마음. 우리도 다 10대를 지나왔으니까요. 그때 마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우리도 살펴보고 우리 아이들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아무래도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연습이 시작되는 때죠. 네. 그래서 겪게 되는 우여곡절과 갈등이 많긴 많은 것 같아요. 네, 사람은 특정 기간 보호자의 돌봄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다가 2번 정도의 독립을 선언하는데 첫 번째는 혼자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시기에서 성장을 해서 이제 모든 걸 직접 하려고 할 수 있는 신체적 독립이 일어나고요. 네. 예, 2번째는 이제 심리적인 독립이 일어날 거예요. 사람의 신체적 독립은 만 3세 정도에 일어나고 내가 할래. 네, 내가 할래. 맞아요. 한참 예. 많이 하죠 그때. 첫째는 내가 할래라고 하고 둘째는 나도 할래라고 한다더라고요. 이게 말이 좀 다르대요. 네. 아. 이렇게 되고 심리적인 독립은 이제 사춘기 때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 심리적 독립은 사실 성인이 되고서도 굉장히 천천히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아요. 네, 부모님의 존재가 있는 한 우리는 심리적으로 독립은 못하죠. 네. 하지만 이 청소년 시기에는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고 있다 보니 조금은 이르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아닌가 생각해요. 네. 사춘기 때는 옥시토신뿐만 아니라 테스토스테론 이 남성 호르몬에 해당하는 이 호르몬이 좀 많습니다. 아, 이때도. 호르몬 또 나왔네요. 테스토스테론. 네. 네, 이 호르몬은 우리 뇌에서 화를 내고 불안해하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하는 편도체라는 영역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내 생각에 동의해주지 않는 어른에게는 반항심이 일어납니다. 네. 그 일이 어쨌든 간에 엄마가 야단을 치면 엄마는 왜 내 편을 안 들어줘? 여기 일단 반항심이 일어나는 거고. 질풍노도. 네. 그래서 폭력적인 언행을 쓰는 애들도 있어요. 아. 그리고 이유 없이 엄마를 혹은 아빠를 굉장히 많이 미워합니다. 네. 특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인에 비해서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30배 넘게 많대요. 그 정도나. 냄새 나기 시작하는 거죠. 아. 아이들한테 냄새 나고 화를 내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남자애들이 왜 좀 그 사춘기 딱 돼서 말 안 하고 하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고요. 여자에 비해서. 예, 심하죠. 예,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갈등이 자주 일어나고요. 이렇게 선생님께 사실을 대적되지 않지만 건방지게 구는 이런 녀석들도 네. 있어요. 네. 이런 행동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가 하는 행동이 네가 감당을 못해서 하는 행동인 건 내가 알지만 바른 행동은 아니다. 이걸 일깨워주는 역할을 부모가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부모님이나 혹은 보호자 그리고 선생님은 이런 폭력적인 행동이 작을 때 시작된다 싶을 때 개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커졌을 때는 문제가 크기 늦은 때문에 거네요. 예, 늦었다기보다 해결을 하기에 힘이 너무 많이 들고 얘가 반항을 살살 시작한다 싶을 때 네. 바른 행동과 바르지 않은 행동을 구별할 수 있는 이건 잣대는 줘야 된다는 네. 거죠. 예, 그래서 폭력적이고 과격한 행동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크게 일어나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행동부터 차츰 커지게 되는 거니까 그거는 면밀히 보셔야겠네요. 예, 잘 살펴보시고 그 네.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행동의 시작이 보일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조언하시거나 경고를 내리시거나 혹은 네. 과격한 행동의 정반대의 행동에 칭찬을 해주시면서 교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행동이 나타날 때 빨리 캐치하셔야 되는 게 중요하다 이 네. 말씀이세요. 네. 자, 여기서 퀴즈 낼게요. 네, 퀴즈 나가겠습니다.
이번에도 보기가 많은 퀴즈인데요. 네. 다음 중 사춘기의 특징을 이르는 말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네. 1번 질풍노도, 2번 2차 성징, 3번 고성방가. 이게 보기에 있었구나. 아까 내가 슬쩍 얘기했는데 모르고 얘기했네요. 자, 보기 다시 한번요. 네, 1번 질풍노도, 2번 2차 성징, 네. 3번 고성방가. 사춘기의 특징을 이르는 말이 아닌 거 골라주시면 됩니다.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정답 주세요. 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내게 있다면 몇 번의 계절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눈처럼 꽃처럼 너는 본 적 없는 진정한 행복을 주고 싶어. 작은 기다림도 놓치지 않을게. 얼마나 걸려도 난 괜찮아. 아침 해와 같이 뜬 달처럼 소중한 몇 번 없는 순간일까. 아니야, 무서웠던 하루였어. 눈보라처럼 도착한 나의 품을 네, 이구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오늘은 10대 마음 얘기 나눠보고 있어요. 저희가 문제 드렸죠. 사춘기의 특징을 이르는 말이 아닌 거. 1번 질풍노도, 2번 2차 성징, 3번 고성방가. 정답은 뭡니까? 네, 3번 고성방가입니다. 고성방가가 정답이었어요. 네, 생각해보니까 네. 딱히 이 사춘기와 동떨어진 말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고성방가도 예, 예, 제가 문제를 내고 보니 그러네요. 다른 걸 넣을 걸 그랬나 하는. 그랬네요. 네. 하지만 확실한 특징은 이 질풍노도 2차 2차 성징이니까요. 성징이죠. 네, 맞습니다. 고성강바도 모르겠다,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더 교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10대 아이들의 특성이 좀 있잖아요. 네. 이 특이한 점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특이한 점이 많겠지만 아직 성인이 아니다 보니 많은 것들이 어설프고 두려움도 크고요. 불안하고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네. 이때 아이들은 유난히 이 보상에 크게 반응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린이 집단, 청소년 집단, 그리고 성인 집단을 대상으로 돈이나 칭찬 등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았을 때 두뇌를 관찰해 본 실험이 있어요. 네. 우리 뇌의 영역 중에서도 특히 보상에 민감한 영역은 측좌핵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연구자가 제시하는 그림 중에 실험 조건에 맞는 그림을 고르면 상을 받는 실험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청소년 집단에서 측좌핵의 활성도가 가장 예민하고 컸고요. 오. 예, 그리고 보상이 클수록 상품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이 뇌의 반응도 매우 커졌다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생이 더 그럴 것 같았는데 네. 의외로 청소년 집단이 더 강하네요. 제가 볼 때 어린이는 이 이 보상의 가치를 크게 모르는 거예요. 예, 얘들은 돈이 이제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받고는 거지. 싶어 하지만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청소년은 이제 알기 시작했고 이제 찐으로 이제 보상이 뭔지를 아는구나. 네, 이게 어른보다 훨씬 더 예민하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반응이었고요. 요건 좀 여러분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어요. 보상에 이렇게 민감해요. 훨씬 예민하고 민감하다. 네, 그래서 아이를 야단치는 것보다 상을 주거나 칭찬하는 것에 훨씬 더 많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아이의 우리는 개선을 할 때. 보통 그 포도나무 이거 스티커 붙이고 이런 거 다 네. 유치원 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예. 아니에요. 예. 유치원 때 또 어린이 초등학생으로 했는데 청소년에 맞는 또 그 네. 보상에 대한 걸 또 생각해야 되겠네요. 굉장히 단순하게 아이가 뭐 개선해야 되는 욕을 하는 어떤 행위를 한다. 예, 예. 너 이 욕을 참는 걸 10번, 이 일주일만 엄마 앞에서 참으면 용돈을 조금 올려주겠다 하면 네. 실제로 한다고 하죠, 아이들은. 예. 그래요. 예, 예. 이런 단순한 방법이 있으니까. 보상에 민감하다. 네, 예. 그걸 꼭 이렇게 야단치는 것보다 뭔가 보상으로 그렇죠, 예.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교정시켜라. 교정시키는 것이 훨씬 좋고요. 네. 이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은 칭찬이나 공감, 동의, 인정 이런 사회적이고 감정적인 보상에 이런 보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인정 이런 거. 네, 인정받는 거. 그래서
굉장히 좀 무모한 행동들도 하잖아요. 네. 못 들은 것 같아도 애들은 다 듣고 있고 그리고 안 본 것 같아도 다 보고 있는 게 이때의 아이들이래요. 그래서 물어보면 엄마의 반응에 되게 예민하고 아빠가 한숨 쉬는 걸 다 듣고 있고 다 듣고 있고. 친구가 웃는 게 비웃는 건지 아니면 칭찬하는 웃음인지를 안다고 해요. 이런 반응들이 얼마나 민감한지 말로 다 못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른인 우리가 아이 앞에서는 좀 화가 나도 화를 내는 티를 좀 조심하시고 한숨을 쉬는 것, 네. 비아냥거리는 어떤 그런 감정들 이런 네.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이거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네요. 네. 말을 한 것만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보이는 그리고 가족이 보였던 모든 반응들에 민감하게 지금 캐치하고 있는데 말을 안 할 뿐이라는 네, 거. 다 보고 있다는 거죠. 아, 그리고 또 요때 영웅 심리 이런 거 발동할 때잖아요. 아이고, 그렇죠. 천하무적. 친구들과 또 함께일 때는 또 진짜 막 같이 막 샤샤 해가지고 네. 예, 천하무적인 것처럼 행동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뭐랄까요 상담을 할 때 하는 언급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이 슈퍼 히어로가 등장하는 영화 이야기 엄청 좋아해요.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만 찾아보려고 하는 게 이 영웅 심리가 발동해서인데요. 네. 영웅이 되고 싶은 어떤 심리가 발동하는 게 바로 또 청소년 때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모하게 행동을 따라하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려고 하고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리고 사춘기에는 공격성을 자극하는 호르몬 우리 말씀드린 네. 테스토스테론이 굉장히 많이 분비되는 시기이기도 해서 영웅 심리가 살짝 과격하게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네. 실제로 대한민국의 한 지역에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의 원인을 설문조사해 본 결과를 보면 40%가 넘는 아이들이 선후배나 친구 사이에서 힘을 과시하려는 심리 때문에 이런 폭력이 일어난다 이렇게 네. 보고를 한다고 해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심리에 대해서 어른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영웅이라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 좀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히어로는 단순히 다른 사람들보다 물리적인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 네. 그 힘을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힘이 뭐 물리적인 힘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용기일 수도 있고 네. 돈일 수도 있고 어떤 능력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능력을 어디에 어떻게 발휘하는지가 바로 영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의롭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을 존중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교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이 센 거니까 어른의 입장에서 아이가 생각하는 그 폭력을 쓰는 영웅 그 시선에서 진짜 영웅이 무엇인지에 대해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에 자그마한 그 약간의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을 때도 예민하게 그걸 캐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일맥통하는 부분이 좀 있네요. 예. 네. 본인이 영웅이다 이렇게 했을 때 진정한 영웅이 무엇인지 그렇죠. 한 번씩은 잘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 10대 청소년들이 박사님한테 뭘 제일 많이 물어보나요? 10대 청소년들을 만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의외로 장래 희망에 대한 고민을 꽤 많이 해요. 진로에 네.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거든요. 뭐 부모님이 희망하시는 장래의 직업이 있고 네. 또 내가 생각하는 장래 희망은 또 다른 것 같고 네. 그래서 이게 맞는 건가 지금 이렇게 다른 친구들도 고민을 많이 해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적성이란 게 무엇인지 진짜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어떤 그 직업이 제 적성에 맞는지 잘 모르겠다. 네.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커서 뭐가 되고 싶냐라는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대학이 또 이것과 연관이 되다 보니까 네. 우리의 대학이 이제 뭐 직업을 위한 대학이 된 부분들도 상당히 많으니까. 그렇죠. 진로가 그렇게 연결이 된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10대 때부터 이 질문이 가장 많군요. 네. 이 질문을 받으면 보통 무슨 직업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네. 하지만 청소년 시기에는 직업에
직업의 종류도 잘 모르고요. 그런 생각이 딱히 없으면 네. 그 질문 자체에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천천히 고민해도 된다는 조언을 하거든요. 인생이 생각보다 길어. 맞아. 그리고 정해진 인생은 없는 거야. 음. 그리고 기회는 많아지고 있으니까 벌써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말고 조금 더 고민해도 상관없다. 대학 가서 바꿔도 상관없다. 이런 말을 저는 해줍니다. 네. 처음부터 그러면 선생님은 심리학자가 되고 싶었냐고 되게 많이 묻는데 저는 아니라고 대답하거든요. 네. 아닌 길로 갔으면 또 아닌 어떤 삶을 살아봤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고 또 이렇게 된 이상 열심히 사는 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청소년들도 정해진 답을 찾아야 한다는 부담에서는 내려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부모님들 역시 이거 아니면 안 되고 너는 꼭 이게 돼야 된다라는 어떤 부담은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한다는 건 이런 푸시가 많았다는 얘기겠죠. 스트레스를 예. 받는다는 그렇죠. 뜻이에요. 예. 예. 10대 때부터 이 질문이 가장 많다는 그럼요. 건 그런 어른들이 많다는 얘기네요. 물론 어른은 네. 무엇이 좋고 나쁜지에 대한 판단이 있기 때문에 네. 아이에게 바라는 점은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결국 선택과 삶은 아이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스트레스는 덜 주셔야 하는 게 맞고 스스로 삶을 찾아가도록 해야 그 삶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이 되잖아요. 네. 아니면 평생 방황하고 있고 원망하는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하는 고민을 더 심각한 고민으로 만들지 마시고 그 마음을 좀 다독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천천히 해도 된다. 이 말 여러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렵겠지만 해보시면 좋겠어요. 네. 자, 코너 속의 코너. 오늘은 어떤 얘기인가요? 네, 오늘은 민망함을 무릅쓰고 네. 예, 제가 한 달 전쯤에 출간한 새 책을 소개를 해드릴까 하고 받았잖아요. 준비를 네. 했습니다. 너무 네. 책 표지부터 싱그러웠어요. 아,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책 제목은요. 무사히 어른이 될 수 있을까라는 책인데요. 네. 오늘 말씀드린 이 청소년들이 읽었으면 하는 심리학 책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14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이야기들은 네. 모두 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들로 엮었어요. 그래서 챕터 구성이 되게 네. 특이합니다. 14개의 이야기이지만 14개 안에는 네. 청소년이었던 이고은이 네. 그날의 에피소드를 쓰면 그 바로 따라온 이야기가 심리학자가 된 이고은이 그 이야기에 대한 풀어주는 예,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책으로 제가 네.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이고은은 굉장히 하루가 불안하고 친구하고 나눈 이야기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또 내가 이러다가 되게 안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그 불안감으로 잠드는데 네. 바로 따라온 심리학자가 된 이고은이 괜찮아. 원래 그때는 그래. 어른이 돼도 별반 다르지 않단다. 네가 하는 실수는 지나가는 거야. 네. 라는 어떤 그 위로의 이야기들로 다시금 엮어줍니다. 예, 그래서 읽어보시면 어른이 읽어보셔도 좋겠지만 네. 또 아이들이 읽어봤을 때 네. 또 무언가를 얻을 수 있었으면 하고 만든 책이니까요. 네. 추천드려도 쉽게 되죠? 이렇게 읽히던데요. 네, 쉽게 썼죠. 네. 그래서 아직 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예. 여러분 같이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안- 애들도 좀 함께 읽고. 그럼요. 예, 애들을 위해서 쓴 이야기인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뭐 10대의 연애, 뭐 배려, 네. 그리고 아이들이 하는 공감, 그리고 뭐 뒷담화, 그리고 폭력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엮여 있으니까요. 한 번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이런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근데 왜 10대 이런 컨셉으로 써야 되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저는 제가 과거로 돌아갔을 때 네. 여러 가지 뭐 안타깝거나 아쉬운 점들이 꽤 많이 있는 거예요. 그때로 돌아갔으면 조금 더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 괜찮다라는 말을 해주는 어른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역할을 지금의
나이든 내가 됐지만 어린이의 그 청소년 이고은에게 직접 하는 어떤 그 책의 컨셉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용기 내서 쓰게 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읽어도 진짜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죠? 우리 때 청소년 시기를 좀 돌아볼 수 있는 네. 그런 내용들로 엮여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선생님도 이 책 쓰시면서 지난날의 나와 많이 만났겠네요. 네,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 좋으셨겠다. 지금의 내가 그때의 나를 지켜주는 네. 예, 그런 어떤 의미였죠. 예. 책의 한 문장을 소개해 드려도 될까요? 네. 예, 이 한 문장은 그 책 꼭지 중에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네. 여기에서의 그 심리학자 이고은이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이야기에 해당합니다. 네.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생각지도 못한 위험한 일에 직면하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도 있다. 가령 무차별한 폭력에 노출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하게 너무 많은 것들을 감당해야 하거나 잃어버릴 수도 있다. 친밀한 관계에서 서로 짊어져야 하는 의무나 부담은 절대 가볍지 않다. 때문에 미성년자는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그것은 금지와는 다르다. 사랑을 하는 데 있어 원칙과 기준이 필요한 이유는 자유를 속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존재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다. 물론 모든 것은 내 마음과 선택에 달려 있다. 다만 그 선택이 너와 나를 성장시키는 좋은 사랑이길 바란다. 이런 책입니다, 여러분. 저도 진짜 지난주 읽으려 했는데 못 읽어가지고 네. 예, 잘 읽어볼게요. 네,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사히 어른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이고은 박사님이 쓰신 책인데 여러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죠? 한번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진솔한 얘기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주 또 봐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함께했던 생생라디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끝곡은 포맨과 박정은의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골라봤어요. 이 곡 들으면서 저는 내일 옵니다. 구성함 인정 연출 최인한 저 김아라였어요.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인 줄 알았대. 사랑한단 말할 땐 그런 줄 알았대. 사랑을 몰랐대. 보내줘야 하는데 웃어줘야 하는데 눈물이 왜 나는데 사랑이 아닌데 왜 눈물 나는데. 찾고 싶은데 입이 떨어지질 않네요. 잘 가란 말이라도 해야죠. 우린 여기까지